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영상은 2차 함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학습해 볼 거고요. 중학교 내용이랑 이제 교과서 70쪽, 71쪽에 해당하는 중간고사 범위 내용을 살짝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차 함수의 그래프,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내용은 사실 너무너무 기본적인 거라 아는 사람들도 복습을 꼭 해야 되고요. 몰랐던 사람들이면 더더욱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라고 하는 건 함수는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는 건 x랑 y의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2차식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그 얘기는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2차식으로 써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2차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죠. 그리고 이 식을 보통 일반형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요 A, B, C에는 숫자가 들어갈 건데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면 얘가 바로 2차 함수의 기본 일반형식이 되고요. 자, 이 식만 보고도 우리는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포물선이죠. 중학교 때 배웠어요. 공을 던졌을 때 날아가는 모양, 그걸 포물선이라 부르는데 자, 포물선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 AX제곱 할 때 이 X제곱의 개수인 A에 들어가는 숫자의 부호에 따라서 A가 플러스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마이너스면 위로 블록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거나. 이거를 중학교 때 배웠고요. 이런 포물선 모양이라고 부르죠. 포물선. 자, 그리고 중학교 때 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포물선에서 이 굴곡이 바뀌는 부분. 자, 요 점. 굴곡이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이 증가감소가 바뀌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죠?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꼭지점이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포물선은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인데 이 대칭인 선을 한번 그려보면 요 중간선이 되겠죠? 이 선을 우리는 대칭축이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도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기본적인 모양은 아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 그래프를 그래프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제 x축, y축이 있는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길 바래요. 근데 이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여기 그려지는지 여기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이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제 정확한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이 꼭지점을 일단 좌표가 몇 코마 몇인지 찾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포물선으로 그리면 되니까 포물선을 그리기 위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지점을 찾으려면 중간고사 때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 형태로 써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a를 빼고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완전 제곱식 꼴로 바뀌어야 여기서 pq를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 형식을 이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는 걸 이 완전 제곱식 형태는 표준형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식을 변형하는 거는 이 식을 변형하는 과정은 그냥 이제 숫자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돼요. 오늘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여기 이런 완전 제곱식이 들어있어. 괄호하고 전체 제곱을 완전 제곱이라고 부르죠. 자, 이 완전 제곱은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 중학교 때 배웠지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자, 이 x 앞에 개수 숫자 2p죠. 이 2p의 절반이 얼마예요? 2p의 절반은 p고요. p의 제곱이 뒤에 상수항 p제곱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 여기 어떤 숫자가 될 건데 이 숫자의 절반의 제곱이 뒤에 숫자가 더해져 있어야 상수항으로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야 저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만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어 좀 쉬운 걸로 해봅시다. x제곱 빼기 3x 이런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지금 일반 형식이죠. 완전 제곱식 꼴이 아니니까. 내림차순으로 쓴 일반 형식입니다. 자, 얘를 표준 형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표준 형식으로 바꾸려면 x 앞에 있는 개수, 요 숫자의 절반. 지금 3의 절반이 2분의 3이고요. 절반의 제곱을 하면 4분의 9죠. 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9입니다. 이 4분의 9라는 숫자가 뒤에 필요한데 지금 없잖아. 자, 없으면 내가 만들어줄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주냐. 자, x제곱 빼기 3x에다가 내가 필요한 숫자 4분의 9를 더해주고요. 근데 사실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빼줘야 얘가 계산하면 다시 빵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주고 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생겨요. 자, x제곱 빼기 3x 플러스 4분의 9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걸 난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x 마이너스
아까 그 숫자의 절반 2분의 3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맨 뒤에 있었던 이 4분의 9는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빼기 4분의 9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바로 표준 형식이 되고요. 표준 형식이 아까 위에서 봤다시피 a 곱하기 x 빼기 p의 제곱, 요게 p가 되겠죠? 지금 2분의 3이 그만큼이 p고요. 플러스 q여서 요게 q인데 지금 플러스 q니까 요게 q인데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q였기 때문에 보호를 붙여서 쓸 수 있고, 그럼 꼭지점은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변형해서 꼭지점을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꼭지점을 알아냈으면 그래프를 대략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이 있는 좌표평면에 2분의 3, 2분의 3 대략 1.5고요.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점 얼마죠?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얘는 지금 x 앞에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지금 개수가 맨 앞에 1이죠. 숫자가 없으면 1이 곱해진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입니다. 그러므로 포물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내가 원하는 y는 x제곱 빼기 3x의 포물선 그래프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요. 요거를 이제 까먹지 마시고 다음 이제 그럼 중간고사 때까지 고등학교 내용 뭐가 여기서 더 추가되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2차 함수를 중학교 때 했고 이제 고등학교 와서 추가되었던 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별식이 의미하는 건 뭐였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 식은 2차 식이죠.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는 0이라고 쓰여 있으면 이걸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자, 그럼 아까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2차 함수를 이렇게 일반 형식으로 쓸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얘네 둘이 비교하면 뭐가 다르나요? 앞에는 똑같은데, 그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똑같은데 얘는 이제 y가 있는 거고요. 얘는 는 0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연결을 지으려면 y가 0이 되면 둘이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연결 짓는 것은 결국 y가 0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서 y가 0이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x축이 됩니다. x축을 식으로 쓰면 y는 0인 직선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2차 함수랑 이 x축이 이제 뭔가 이 2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아까 봤던 그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아까 y는 x제곱 빼기 3x였죠. 얘는 아까 꼭지점이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였어요. 자,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 y축이 있고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 꼭지점을 찍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였죠. 자, 요 그래프에서 이게 는 0이 된다고 하면 이 2차 함수가 는 0이 된다고 하면 요 식을 보세요. 자, 얘는 2차 방정식이고요. 그렇죠? 2차 방정식. 는 0이 되었으니까 2차 방정식입니다. 자, x제곱 빼기 3x는 0. 우리 2차 방정식을 푸는 법 배웠죠. 자, 여기서 는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요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로 묶으면 x 빼기 3은 0이 되어서요. x에다 얼마를 넣으면 빵이 되죠? 그렇죠? x는 0 또는 3이 됩니다. 얘가 바로 x값, 즉 근이 되고요.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0이랑 3, x값이 0이랑 3이 되는 걸 그래프를 찾아볼까요? x값이 0, x값이 3. 바로 이 두 개 점이 됩니다. 그래서 뭐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사실 얘네들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부르죠. 사실 근은 근인데 특히 사실 실근이에요. 이 실근인 애들은 이 그래프에서 아까 얘기했죠. 이 x축과 2차 함수 포물선이 만나는 점이 지금 두 점 있죠. 이 점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얘네 둘이 연결을 짓는 게 바로 y는 0이 될 때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 쉽게 얘기해서 이 포물선과 x축 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더라 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얘기는 뭐냐? 자, 바로 이 실근,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따질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D. 실근과 허근을 나뉠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실근, 왜 갑자기 실근이라고 하나요? 허근 얘기는 어디 갔죠? 사실 이 허근은
2차 방정식에 허근도 있는데 허근은 그래프에 그려지지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좌표 평면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좌표 평면에 그려지지 않음. 왜냐하면 허근은 상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근 얘기는 아예 싹 떼버렸고요.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그죠? D가 0이면 중근이니까 실근 1개. 아니면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0개. 즉 허근이었죠,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이 그림에서도 지금은 실근이 2개죠. 즉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럼 어떤 그림은 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개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물선이 그려지면 실근이 1개겠죠. 그리고 어떤 그래프는 2차 함수랑 이 X축이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일 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분류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때 이 판별식을 이용하면 그림의 모양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한 내용을 이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연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연습 2문제만 하고 이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2차 함수 식이 있어요. 자, 그럼 얘를 이제 포물선을 그림을 그리려면 꼭지점부터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꼭지점 찾으려면 자, 아까 했던 거. 자, x 앞에 붙어 있는 숫자의 이 개수의 절반, 지금 절반이 2고요. 절반의 제곱. 이 4죠. 4라는 숫자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3이잖아. 그래서 그 4라는 숫자를 여기 끼워 넣었다가 다시 빼줄 겁니다. 그럼 써보면 x제곱 빼기 4x에 내가 사실 필요한 숫자는 4고요. 근데 원래 없었던 숫자니까 다시 빼기 4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다음 맨 뒤에 3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놔둘게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뀌냐? x-2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는 안 건드렸으니까 이 괄호 바깥으로 이제 버리시면 되는데, 버리실 때는 맨 앞에 있는 이 2차의 개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빼기 4 더하기 3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3 하면 빼기 1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표준 형식에서 꼭지점 읽을 수 있겠죠. 자, x-p 플러스 q였으니까 p가 2고요. q가 마이너스 1입니다. pq.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 2,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좌표 x축, y축이고요. 2, 마이너스 1에 꼭지점을 찍고, 자, 위로 볼록일까요? 아래로 볼록일까요? 일반형에서 최고차의 개수 a가 지금 1이니까 양수죠? 1.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고요. 자, 여기 중학교 때까지 한 내용, 자, 고등학교 때 내용까지 해서 자, 나는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요 두 개 섬의 좌표를 알고 싶어 하면 아까 얘기했죠. 2차 방정식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 2차 식에서 그대로 써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에서 2차 방정식이 되려면 는 0이라고 쓰는 거죠. 자, x축이 y는 0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는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볼게요.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네요. 좌변 인수분해하면 3을 두 개 숫자로 쪼개면 1, 3으로 쪼갤 수 있고,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x에 들어갈 숫자는 얼마? 자, x 근은 1이랑 3이 되고요. 자, 이 두 개 숫자가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므로 얘가 아까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됩니다. 이 두 개 점이 바로 실근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1, 3,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점이 생기네요. 자, 그래서 뭐 이 정도. 그리고 얘 그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요. 사실 1, 3 두 개를 먼저 찾아서 두 개 점에서 만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식에서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 D는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죠. b의 값이 마이너스 4고 빼기 4 곱하기 a가 1, c가 3이니까 계산하면 16 빼기 12여서 d가 4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네. 그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간을 갖는다는 얘기고, 두 실근. 그럼 이 x축과 만나는 점도 이제 두 개가 된다는 얘기였죠. 두 실근 1, 3 했어. 이렇게 판별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 1번 이렇게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얘도 사실 비슷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있죠? 그럼 얘도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려면 자,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 6의 절반은 3이고 3의 제곱은 9죠? 9라는 숫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6x까지 쓰고 플러스 9, 마이너스 9로 숫자들을 만들어줍니다. 맨 뒤에 플러스 5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숫자는 바로 9까지니까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요. 바꿔 써보면 아까 그 절반의 수 x 빼기 3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 되고 마이너스 9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쓰고 플러스 5도 그대로 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x 빼기 3의 제곱 빼기 9 플러스 5 하면 마이너스 4죠? 이렇게 표준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자, 이 표준 형식에서 꼭지점 읽어보면 x 빼기 p, 요게 p고요. 더하기 q, 요게 q입니다. 그래서 p, q인 꼭지점이 몇 콤마면? 네, 3, 마이너스 4네. 꼭지점 찾았으니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에서 3, 마이너스 4 찍으시고요. 얘가 꼭지점.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x 앞에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죠. 1. 그러므로 아래로 볼록입니다. 얘도. 아이고. 점을 진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사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또 이 x축과 이 포물선이 만나는 이 두 개 점을 찾고 싶어. 그렇죠? 이 두 개 점. 이 두 개 점을 찾고 싶으면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 형태로 가져옵니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 5는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얘가 바로 2차 방정식이죠. 자, 2차 방정식을 풉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네요. 5를 1이랑 5로 쪼개서 1, 5 쪼개면 x 빼기 1, x 빼기 5로 쪼개지고요. 는 0. 그럼 x에 들어갈 숫자는 실근이 x가 1 또는 5가 되겠죠. 아, 그러므로 실근 두 개가 있네. 아까 두 개 점에서 만났잖아. 요 점 하나가 1이었고요. 좌표가 여기가 5가 되네요. 3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지금 1과 5의 실근을 두고 x축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알면 되고 사실 여기서도 판별식은 그냥 한번 해보면요. 판별식 D는 b제곱 빼기 4ac로 계산하는데 b가 마이너스 6이고 4 곱하기 1 곱하기 5 36에서 20을 빼서 16이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그래서 아까 두 실근 우리 1, 5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도 두 개였던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서요. 우리 예시 두 개까지 복습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